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익입니다. 오우야, 민족의 명절 오브 명절 설날. 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소서. 네, 일요일 오전 이불 속에서 만나는 여러분의 인싸템 기쌍천외한 연예영화 학습지 주간 김육회. 오늘은 중간에 광고 있고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고고! 첫 소식부터 재미지게 갑니다. 배우 벤 애플렉이 인기 커피 도넛 체인점인 던킨 도넛, 그 중에서도 매사추세츠주의 매드포드에 있는 드라이빙 스루 점퍼에서 유니폼을 입고 일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벤은 매사추세츠주의 자랑인 던킨 도너츠를 평소에도 엄청 애용해온 걸로 알려져 있죠. 벤이 진짜로 던킨에 취직을 한 건 아니고요. 던킨 광고를 찍는 도중에 던킨에 들린 손님들께 깜짝 이벤트를 한 거였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재밌고 기분 좋은 순간이었다며 너무나도 좋아했다는데요. 어우, 저 같아도 그냥 도넛하고 커피 사러 갔는데 사고형이 있으면 왜... 또 우연히 미국 MBC10 보스턴의 리포터가 이 상황을 트윗으로 올리면서 화제가 됐군요. 현장에는 아내인 제니퍼 로페즈도 있었고 이 광고는 아마도 곧 열릴 슈퍼볼 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미세먼지가 자욱한 하늘, 떨어지는 집값과 높아지는 금리, 우리는 지켜야만 합니다. 무엇을? 나의 삶과 가정의 평안을. 그래서 중요한 건 바로 디펜스. 디펜스라면 러시로얄이죠. 먼저 설명란 링크 및 QR코드로 들어가 게임을 무료로 설치하시면 엄청난 보너스가 주어진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이 게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여러분의 포탑을 지키는 타워 디펜스와 카드 게임이 섞인 하이브리드 장르로 마나에 맞춰 포탑 위에 유닛을 쏙쏙 올려 쳐들어오는 몬스터들을 조사버리는 게임이죠. 일단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합성과 강화. 같은 유닛을 겹쳐서 병합하면 상위 유닛이 되는데요. 이게 랜덤인지라 인생 마음대로 안 된다는 포인트 존재하고요. 마나를 잔뜩 써서 강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진짜 전략적인 부분은 최대 5캐릭으로 덱을 짜는 건데 화력계도 있지만 버프, 디버프, 마나를 확보하는 쪽도 있어서 머릿수와 화력 또는 전략적 운영 등 의외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고 뒤로 갈수록 화력만으로 안 돼서 은근 덱 편성에 머리를 써야 됩니다. 플레이어들끼리 경쟁은 기본이거니와 코옵으로 한 팀이 돼서 싸울 수도 있는데요. 외롭고 각박한 세상 코옵을 해보니 더 이상 외롭지가 않아. 클랜에 들어가거나 클랜을 만들 수도 있는 건 당연하고요.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 또는 QR코드로 들어가서 게임을 무료로 설치하시면 전설 카드로 바꿀 수 있는 골드, 카드 세트 및 마법 가루가 포함된 엄청난 보너스 세트를 드립니다. 그럼 묻지도 따지도 말고 다운! 고고고! 얼마 전 배우 빌 머레이가 영화 촬영 현장에서 여성 배우나 스태프들에게 했던 추파 및 추행이 화제가 된 일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등판합니다. 배우 지나 데이비스. 델마 어루이스에서 엄청난 연기를 보여줬던 명배우인데요. 지나가 얼마 전 팟캐스트인 On With Cara 스위스에서 빌과 영화 퀵체인지를 찍다가 괴롭힘을 당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날 감독, 프로듀서와 호텔 스위트룸에 빌을 만나러 갔을 때 빌이 썸포 해봤어? 라고 물었고 그게 뭔데요? 라고 되묻자 그럼 여기서 자고 가. 해보고 싶으니까. 라고 대답했다죠. 이게 뭔지는 검색을 해보시면 나옵니다. 차마 말씀 못 드리겠네요. 또 있습니다. 맨해튼에 있는 한 교차로에서 수백 명의 엑스트라들과 큰 촬영을 하던 당시 지나가 트레일러에서 의상을 입고 있던 중 이제 세트장으로 오란 말을 들었고 잠시 기다려달라고 하기가 무섭게 빌 머레이가 광대 의상을 입고 극 대노에서는 트레일러를 들이받고 욕설을 하며 더 빨리 하지 못하겠냐 라며 소리를 질렀고 촬영장으로 가고 있는 중에도 계속 뒤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촬영 카메라가 돌아가기 직전까지 그 짓을 계속했다는데요. 지나는 이후로도 내내 떨림이 멈추지 않았을 정도인데 빌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고백을 할 것 같은데요. 빌 머레이의 말년이 자욱합니다. 여러분, 전 카니에 현예가 결혼을 했습니다. 네, 저도 놀랐습니다. 올해 카니에가 45세인데요. 신부는 카니에 브랜드 이지의 디자이너인 비앙카 센소리 27세라고 합니다. 결혼을 한 시점은 킴과 이혼을 한 지 2달여 이후로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앙카는 호주 멜버른 출신으로 2020년 11월까지 이지에서 일했던 주얼리 디자이너 겸 건축 디자이너라고 하는데요. 원래 긴 흑발머리를 현재는 금발의 쇼컷으로 하고 있습니다. 카니는 지난 월요일 비벌리힐스에서 비앙카와 점심을 먹으며 결혼 반지로 보이는 걸 착용하고 있었고 이 반지는 예식 후 신부를 향한 카니의 헌신을 상징한다는 관계자의 전언이 있었습니다. 카니는 지난달 비앙카에게 바치는 곡인 센서리 오버로드라는 곡을 발표했는데요. 비앙카의 성이 센서리죠.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카니와 비앙카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최고급 리조트 아만기리에서 허니문을 보냈다고 하네요. 여긴 엄청난 스파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요즘 유대계 자본 미디어의 표적이 되었네 어쨌네 하지만 잘 지내고 있는 카니의 연예인 걱정은
근데 약간 이런 사진 보시면 킴 느낌도 나는 것 같고 말이죠. 아무튼 이 결혼 소식에 카다시안 패밀리는 꽤 동요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 이유는요, 카니의 새로운 신부가 카니와 킴의 아이들의 생활에 어떻게 끼어들 것인가 라는데요. 이들은 카니와 비앙카의 관계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고 카니가 실제로 혼인신고를 제출할지의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엘비스 프레슬리의 딸인 리사 마리 프레슬리가 세상을 떠났죠. 현지 시간 1월 12일 아침이었는데요. 캘리포니아 칼라바사스에 있는 자택에서 심정지가 와서 쓰러진 걸 가정부가 발견. 병원으로 옮겨져 맥박이 회복된 것으로 보도가 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리사가 한때 배우 니콜라스 케이지의 아내였던 거 알고 계셨나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리사와 결혼 생활을 했었던 니콜라스는 너무 가슴이 아프다 라며 2020년 7월 극단적 선택을 했던 리사의 아들 벤자민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녀가 아들과 재회했다고 믿는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라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지난 호에서 특집으로 다뤘던 해리 왕자의 책 스페어 이야기입니다. 해리 왕자가 얼마 전 영국의 텔레그래프지를 통해 이 책의 초안은 800페이지였지만 최종적으로 400페이지가 되었다. 어쩌면 2권짜리 책이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책에서 내용을 삭제하는 작업이 상당히 힘들었다 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삭제 내용 중엔 세상에 알려져선 안 되는 왕실의 상세한 비밀도 있었다는데요. 특히 자신과 형의 관계 또는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공개되면 평생 가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죠. 해리 왕자의 책 스페어는 포브스지에 따르면 지금까지 140만 부 이상이 팔렸으며 지금도 팔리고 있고 영국 역사상 가장 빨리 많이 팔린 논픽션 서적이 되었습니다. 영국엔 2명의 해리가 있죠. 마법을 쓰는 해리, 책을 써서 집구석을 저격하는 해리. 넘어가시죠. 한때 카밀라와 진하게 사귄 적이 있던 싱어송라이터 쇼온 멘데스 24세가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바 있는 카이로프랙터 조세린 미란다 51세와 사귀고 있다는 썰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두 사람이 쇼온의 집에 도착. 머리를 묶고 핑크 스웨셔츠, 검은 레깅스를 입은 조세린이 이렇게 함께 들어가고 있군요. 사실 이 두 사람이 사귀고 있다는 소문은 2022년 7월부터 나왔는데요. 이렇게 사적인 외출을 여러 차례 가졌고 이런 모습도 포착이 된 바 있습니다. 조세린은 몇 년 전부터 쇼온 전속의 카이로프랙터로 일하고 있으며 쇼온의 투어와 이벤트, TV 프로그램에도 대동했고 2019년 10월에 쇼온이 일본에 왔을 때는 이런 사진을 인스타에 올린 바 있습니다. 팬들도 설마 27살이나 차이 나는데 연인이겠냐 라는 쪽과 앞만 봐도 사귄다 라는 쪽의 의견이 대립하는 중이네요. 언론의 물음에 쇼온과 조세린은 둘 다 노코멘트 중입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배우 케빈 스페이시가 6월에 재판을 앞두고 이탈리아 토리노 국립영화박물관에서 열린 한 행사장에서 평생 공로상을 수상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케빈은 정말 축복에 감사한다 라며 수상소감을 밝혔는데요. 이 행사에선 그의 1999년의 주연작 아메리칸 뷰티가 상영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왜 토리노인가 싶어 알아보니 케빈의 최신작인 프랭크 네로 감독의 신을 그린 사나이를 요 토리노에서 촬영했다죠. 영국 검찰청 특수범죄과에 무려 4건의 폭행으로 기소된 케빈은 지금도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될지 남은 재판들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데이빗 베컴의 아내인 빅토리아 베컴이 2008년부터 본인이 디자인한 패션 브랜드 빅토리아 베컴을 만들어 운영 중인 건 다들 아실 텐데요. 지금 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더 미러지의 보도에 따르면 약 15년간 누적된 손실이 1,100억 원에 달한다는데요. 이 회사의 오너인 베컴 부부가 또다시 거액의 자금을 투입하지 않을 수가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해집니다. 2021년 한 해에만 약 95억 원, 2020년엔 약 140억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당시엔 코로나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의 CEO인 마리에 르블랑은 최근 뷰티 브랜드가 매출 호조를 보이며 상황이 좋아지고 있고 2022년엔 브랜드 성장을 도모해 더욱 좋은 숫자를 보게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2021년 10월 배우 알렉 볼드윈의 주연작 영화 러스트 촬영 현장에서 벌어진 사고 기억하실 텐데요. 알렉이 촬영 감독 하리나 허친스의 남편을 포함한 유족과 화해에 이르렀고 하리나의 남편이 영화의 이그제큐티브 프로듀서로서 영화 이익의 일부를 받는 정도로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해 1월 중 촬영 재개를 앞두고 있었는데 말이죠. 검찰이 알렉을 과실치사죄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화 촬영장의 무기 담당자도 같이 기소되며 영화 조감독은 무기 사용 과실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하리나의 유족들은 우리들의 고발이 정당하다는 걸 뒷받침하고 있고 위안이 된다. 우리는 검찰에 전면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조만간 월드와이드 재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타이타닉 리마스터링의 포스터가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이 포스터가 어딘가 이상하다는 팬들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발견하셨는지? 문제는 로즈의 헤어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왼쪽은 컬을 낸 숏헤어고 오른쪽은 롱헤어. 양쪽이 다르죠. 이걸 본 네티즌들은 두 가지 헤어스타일을 갖고 있는 게 짜증난다. 이 포스터 자체가 비극이다. 누가 만들었음 이거? 혹시 로즈의 이중성을 헤어스타일로 표현했냐? 라며 농담 섞인 비판을 날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리지널 포스터와 비교를 해봐야겠죠. 보시면 오리지널에서 아래쪽을 보는 로즈를 그대로 가져와서 긴 머리를 붙인 뒤에 반전시킨 느낌. 하지만 이건 화려한 업스타일을 하고 있다가 영화가 진행됨에 따라 머리카락이 풀려가는 걸 표현한 것일지도 모른다 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과거에도 비슷한 포스터가 나온 적이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김육회 K였습니다. Did you leave or not?